자, 계속해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물분모 소화 설비를 설치한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제대로 설명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2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1번 틀렸죠? 여기서 20cm 이상의 경계턱이 아니라 10cm 이상의 경계턱이 돼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배수구에는 길이 40m 이하마다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2번이 맞죠? 다음 3번.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여기는 기울기가 틀렸습니다. 100분의 1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2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4번. 배수 설비는 기준 헤드의 살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자, 여기서는 기준 헤드의 살수 수량이 아니라 바로 가압 송수 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입니다. 다음 62번. 분말 소화 약제의 저장 용기에는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의 명칭은? 자, 이거는 어떠한 장치의 정의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된 압력이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바로 4번의 정압 작동 장치에 대한 설명인 거죠. 답은 4번이고요. 다음 63번. 제연 설비에 설치하는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얼마 이하로 하는가? 자, 이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흡입측 풍도 안에서의 풍속과 그리고 배출측 풍도 안에서의 풍속인데, 먼저 흡입측 풍도 안에서의 풍속은 15m/s 이하가 돼야 되고요. 반면에 배출측 풍도 안에서의 풍속은 20m/s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64번. 아파트의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할 때 방수구는 몇 층부터 설치할 수 있는가? 여기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1층과 2층은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같은 경우에도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에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층은 3층부터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다음 65번. 포소화 설비용 펌프의 성능 및 성능 시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축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한다. 1번 맞죠? 2번.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5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틀렸네요. 전격 토출량의 150% 이상이 아니라 175% 이상이 돼야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포소화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번도 맞죠? 4번.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75% 이상이죠. 다음 66번. 스케줄 번호는 배관에 무엇을 나타내는가? 보세요. 스케줄 넘버를 말하는 거예요. 스케줄 넘버는 배관의 두께를 나타내 주는데, 여기서 스케줄 넘버를 구하는 식을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스케줄 넘버. 이 스케줄 넘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스케줄 넘버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 바로 사용 압력을 그 배관 재질의 최대 허용 응력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 재질의 최대 허용 응력, 허용 응력으로 나눠주고요.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 압력과
배관 재질의 최대 허용 응력의 단위는 PSI 단위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케줄 넘버 40이다. 40이다라고 하면은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나온 값이 4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 넘버가 크면 클수록 배관의 두께는 더 두껍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번호는 배관의 두께를 나타내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67번.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시설로 가장 유효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이에요.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 이거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피난사다리 있죠.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와 그리고 피난용 트랩. 피난용 트랩. 두 가지를 지하층에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8번.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중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최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여기 교차 배관. 자, 여기서, 자, 여기 교차 배관이에요. 그죠? 교차 배관에서 이렇게, 자, 가지 배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이거. 이게 바로, 가지 배관인데, 이 가지 배관의 한쪽, 요 가지 배관의 한쪽에 설치할 수 있는 헤드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할 수 있는 헤드의 개수는 바로 8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8개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69번. 팽창비가 50인 포 소화 설비에서 3% 원액 저장량이 210리터라면 포를 방출한 후에 포의 최적은 얼마가 되겠는가? 근데 보기를 보시면 단위가 리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위까지 환산을 하시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건 계산 문제니까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떤 공식을 아셔야 되냐면은 팽창비를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팽창비. 이 팽창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소화 설비, 포소화 약재에서 이제 다루는 그러한 개념인데, 일단 팽창비는 방출하기 전이에요. 방출하기 전 포 수용액의 양. 방출하기 전에 포 수용액 양분의 방출한 후에 포 수용액의 양입니다. 이렇게 돼요. 방출한 후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뭐를 물어봤냐면 방출한 후에 포의 최적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 방출 후에 포 수용액을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 나온 조건으로는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 자, 파생된 공식을 하나 또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분자는 똑같아요. 방출 후에 포 최적 똑같아요. 포 최적이나 뭐 포 수용액이랑 똑같아요. 포 수용액인데 여기서 방출하기 전에 포 수용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도분의 포원액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원액의 양은 포 수용액 곱하기 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출하기 전에 포 수용액의 양이 뭐랑 똑같다? 농도분의 포원액의 양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공식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방출 후에 포 수용액의 양은 포의 최적이죠. 포 수용액의 양은 팽창비 곱하기 포 원액의 농도죠. 원액의 농도분의 포 원액의 양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주면. 그죠? 그러면 일단 팽창비는 50이라고 했어요. 50. 팽창비가 50이고요. 농도는 3%라고 했으니까 0.03을 대입하시면 돼요. 0.03분의 포 원액의 양은 210리터라고 했어요. 210리터.
210리터. 그죠? 포 원액의 양이.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자, 이 값이 35만이 나와요. 35만. 크죠? 35만 리터가 나오고요. 이제 보기를 보시면 물어본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 맞나요? 네,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 3개를 지우시면 돼요.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그래서 답은 350 세제곱미터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공식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70번. 물 분무 소화 설비 수원의 저수량 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자, 보기를 쭉 보시면 1번, 2번, 3번은 다 옳게 설명이 됐고요. 4번에 보시면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틀렸죠. 차고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분당 10리터가 아니라 분당 20리터가 돼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보기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 다음 71번.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경보장치로 리타딩 챔버를 쓰는 주된 목적은? 여기서 리타딩 챔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바로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에 오보를 방지한다가 답이 되고요. 그 밖에 다른 그 목적은 뭐가 있냐면 바로 압력 스위치의 손상을 방지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타딩 챔버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오보를 방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 72번. 소화 용수 설비의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의 설치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 용수 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한다. 1번은 맞고요. 2번. 흡수관 투입구는 소요 수량이 83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3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한다. 2번도 맞네요. 3번. 채수구는 소요 수량이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에는 3개를 설치한다. 틀렸죠, 그죠? 소요 수량이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채수구의 개수가 2개입니다. 2개. 그죠?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3개. 3개인 경우는 소요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3개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맞고요. 다음 73번. 스프링클러 헤드를 장방형으로 설치할 경우 헤드의 유효 반지름이 1.7m면 헤드와 헤드의 대각선 거리는 몇 미터인가? 자, 이것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장방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냐면 장방형. 보세요. 장방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 배열로 헤드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방형인 경우에는 이거예요. 헤드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배열시켜주는 것이 이게 정방형이고요. 장방형이라고 하는 거는 직사각형이니까 이런 형태로 헤드를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장방형인 경우, 이런 경우로 이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그러니까 헤드와 헤드의 요 대각선 길이,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요 길이.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를 이제 기호로 x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x는 2 곱하기 r입니다. 장방형인 경우입니다. 장방형인 경우. 그죠? 그래서 헤드와 헤드의 대각선의 거리 x는 2r이 되는데 여기서 이 r이라는 값은 바로 유효 반지름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유효 반지름의 길이가 1.7m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2 곱하기 1.7m를 하시면 3.4m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방형인 경우에 헤드와 헤드 사이의 대각선의 길이는 3.4m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다음 74번.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프의 기능상 적합하지 아니한 설명은 틀린 걸 찾는 겁니다. 1번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맞고요. 2번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회시킨다는 건 뭐예요? 완강기를 이제 타고 내려올 때 이제 몸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내려올 때 선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좋아요. 3번 양쪽 끝이 이탈되지 않도록 벨트에 연결되어야 한다. 3번도 맞죠? 4번 심선은 가는 것일수록 좋다? 아니죠. 가늘면 내려오다가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75번. 옥내 소화전 노즐의 방출계수 개선에 직접 사용되는 항목으로 적합한 것은? 이 75번 문제는 이제 공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물어본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옥내 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출계수를 구하는 이제 방출계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방수량 Q는 0.6597 곱하기 K 곱하기 D 제곱 루트 CP예요. CP.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K의 값이 이제 방출계수를 의미하는데 요 방출계수 대신에 이제 C라는 값 유량계수를 적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방출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이거예요. 이 Q는 방수량이죠. 방사유량. 요 D는 배관의 구경. 요 P는 방사압력인 겁니다. 방사압력.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2번에 유량과 방출 압력을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방출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옥내 소화전이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 설비는 이 구경 자체가 얼마예요? 구경 자체가 13mm죠.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경을 알고 있으니까 요 유량과 방사 압력만 알고 있으면 이 방출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유량과 방출 압력. 다음 76번. 호스릴 한론 소화 설비에 있어서 소화약제로 한론 1302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몇 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약제가 필요한가? 자, 이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론 소화약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한론 2402와 한론 1211은 이건 소화약제의 양이 얼마냐면 50kg이에요. 그런데 한론 1301 같은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양이 45kg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한론 1302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45kg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77번. 제연 설비의 풍도가 400mm 곱하기 200mm로 설치되어 있다. 이 풍도 강판의 최소 두께는, 자, 이거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 이 풍도의 가장 긴 변이 얼마인지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400mm 곱하기 200mm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400mm죠. 그죠? 근데 가장 긴 변이 450mm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강판 두께가 0.5mm 이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450mm 이하이기 때문에 강판의 두께는 0.5mm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78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을 설치할 때 습식 설비로 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은,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을 설치할 때 습식 배관으로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나 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 설비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지상으로부터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79번.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제어 밸브 설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그래서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제어 밸브의 설치 위치는 바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손에 가장 닿기 쉬운 위치예요.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답은 2번입니다. 80번.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 거리로서 맞는 것은, 자, 이거는 수평 거리를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소방 대상물별로 수평 거리 기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내화 구조의 업무 시설은 2.5m 이하. 틀렸죠? 내화 구조는 2.3m 이하입니다. 내화 구조 2.3m 이하. 2번. 레크식 창고는 2.7m 이하. 틀렸네요. 레크식 창고는 2.5m 이하입니다. 3번. 무대부의 경우는 2.0m 이하. 틀렸죠? 무대부는 1.7m 이하가 맞습니다. 4번. 아파트의 경우는 3.2m 이하. 맞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바로 4번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